지소미아 종료 시한 연장, 평가가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전략적 후퇴다, 위대한 승리다, 패착이다, 극단과 극단에 오가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봐야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한일 관계의 경랑을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소미아 일단 평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판단 미스, 일본에 굴복했다 의견까지 나오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평가들이 참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예.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할지 사실 정부도 다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뭐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하기 전보다도 더 기고만장해졌다고나 할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뭔가 개선의 정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외교 안보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선의를 갖고 있느냐, 또 뭐 얼마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느냐 하는 어떤 그 정서적 평가는 사실은 적어도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저는 금물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식의 선악을 논한다는 관점은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그것보다는 현재 조금 약간 당혹스러운 국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 해주면은 일본이 한국의 그 결정의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뭐 구축하겠다든가 말 한마디라도 곱게라도 하면 제가. 그러게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일본은 뭐 퍼펙트한 승리라는 관점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외교 안보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 졌다, 또 뭐 신의 한 수다, 뭐 판정승이다, 뭐 또는 퍼펙트한 뭐 패배다. 참으로 위험한 얘기들이죠. 아직 감정적인 얘기. 아직은 진행형이고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의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그 페이스북에 쓴 문장들을 보면은 원칙과 일관성이 짓밟혔다, 그리고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과 무관하게 그 사실은 굉장히 그 짧은 설명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간단하게 부정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초기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그 7월에 일본이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연한 어떤 항전을 표방했거든요. 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8월입니다. 8월에 경축사,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의지가 표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8월 23일인가요? 그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일본에 통보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석 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다시 체결하라는 압력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다. 우리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경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얘기였어요. 일본이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못 믿겠다고 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안보 협력을 하냐. 이게 그동안에 정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요번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바뀐 건 뭐냐면은 국장급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대화가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뭘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보증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지금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랐던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는데 우리 시민이 나서야 되고 예. 또 정부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시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번 결정이 내려지는 데 대해서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한 시민들이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결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어찌됐든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고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처럼 형식상은 돼 있지만은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굴복을 해서 연장 도장을 찍어준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청와대가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측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계속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청와대가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가 하는 거는 내가 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백악관 전부 다 이 지소미아 총출동 해가지고 여태까지 합참의장까지 왔었죠 이번에. 합참의장.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동맹국의 어떤 그 사항을 고려 안 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압력 때문에 뭐 한국이 지소미아 유행해 준 거지 하고 싶어 했냐. 누구의 말이냐 하면 아베 총리의 말이에요. 아베 총리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긍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결정 전날 산업통상부 장관이 NSC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 지소미아 연장이 안 됐을 때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17,000개의 화이트리스트 품목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17,000개의 화이트리스트 품목. 이 부분이 우리 경제 앞으로 가해줄 충격 또 일본이 계속해서 경제 보복을 강화할 경우에 이랬을 때 앞으로 가해질 한국 경제 충격에 대해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정통한 소식통한테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고충,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지만 일단 경제적인 일본의 압박과 보복이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고려를 하고 이것을 했다, 인정을 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약간의 이제 논란과 이견이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조건부 연장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실제 협정문을 보면은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연장이라는 게 정말 유효한 건지 그 발언이, 왜냐하면 이미 1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지금 이 협정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시각인데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갱신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뉴 이건 뭐냐면 매 1년 연장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장된 게 아니라 유예된 것이다. 그 유예도 조건부 유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외교안보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말 어려운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한국의 시각과 미국의 시각과 일본의 시각이 이 협정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 다르다 현재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일본은 한국이 굴복한 것이고 미국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것부터가 벌써 우리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어떤 우리하고는 아주 틀려먹은
해석이거든요. 그럼 그럼 만에 한미일이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만에 하나 이제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대화에 나서고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국 정부가 그러면 종료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파기라고 볼 텐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 저렇게 기정사실화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종료를 했을 때 미국의 반발은 훨씬 더 커지는 거라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훨씬 더 커지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압력 갖고도 이렇게 힘겨웠는데 그럼 그 압력은 이겨낼 수 있냐. 이렇게 종료할 바에는 차라리 심플하게 처음 종료하는 지난 금요일 날 종료를 시켜버리지. 이렇게 어렵게 가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에서는 입장을 번복하는 데 대한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누가 원칙을 지켰냐, 누가 일관됐냐 이걸 또 따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번복한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따르는 정치적 부담, 이것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본은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것도 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약간 이게 본인들이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뭐라고 해요? 적반하장 아니면 굉장히 이제 고자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협상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일본 정부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초기에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 또 각종 관변학자들 등도 이게 종료될 줄 알고 상당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좀 그 점에 있어서 책임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지지자들에게 이제 다소 혼란을 주었던 측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일단은 정부가 조금 더 앞으로의 자세, 방침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이 좀 미흡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죠.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렇군요. 자,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교 안보 라인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지금보다 더 나빠졌을 때, 저는 지금 외교안보팀이, 일단 전부 사표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청와대가 가장 책임이 크니까. 청와대 안보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정의용 안보실장, 김현종, 2차장 이런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그렇죠. 그거를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하노이 회담부터예요. 하노이 회담이요? 제가 그때 좀 이상 기류를 느꼈는데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될 때 그 10분 전까지도 그 청와대는 어쩌면 종전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낙관을 했고 또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이 그렇게 잘 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데 빗나가도 그냥 빗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참사가 일어났어요. 참사가. 정반대의 희망하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가 저는 외교안보팀을 교체해야 되는 적기였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때 1차적인 하고 신규 일전하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또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엊그저께는 이제
또 쐈죠. 연평도 NLL 근처에서. 예. 그것도 지금 아주 뭐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국민 TV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여러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지금 작금의 그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태다. 그리고 저는 작년 11월에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 이 얘기를 한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그렇죠. 예. 당시에는 제 얘기를 별로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보수 언론에서 어쩐 일인지 제 주장을 대서특필하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부 아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9.19 뭐 공동 성명 끝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뭔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확인한 것은 당시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진전되는 것이 없다. 합의만 해놓고 뭐 그런 시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 뒤로 더 나빠졌거든요. 예.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도대체 청와대 참모들은 뭐 했냐. 그래서 의원님이 당사자 외교를 해야 된다. 이제 중재자 외교를 넘어서 그런 말씀을 여러 언론에서 나오셔서 하셨어요. 그 정책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동맹 뒤에 적당히 안주하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서 동맹국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 한번 붉히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 붉혔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다들 그냥 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뭐 슬렁슬렁 넘어가는 분위기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건 어떤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가지고 국가의 어떤 외교 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안일해지는 건지. 알겠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방위비 협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50억 달러가 지금 아직도 후퇴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협상에 임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밀리면 끝장인가요?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 트럼프의 어떤 돈 뜯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약탈이다 뭐 이런 단어까지 나왔어요. 쉐이크다운이라는 단어까지 미국에서.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진짜 끝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동맹의 어떤 기본 예절이랄까 어떤 최소한의 어떤 품격까지도 저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진짜 밀리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이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든 한국 정부는 어쨌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인상률 내에서만 협상에 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의원님은? 아니 당연하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가 인상률 정도 이거를 초과하는 인상을 해줬을 시에는 우리 국가가 이후에 감당해야 될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수세적인 거 또 뭐 재정적인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계속 추가 요구들 뭐 부당한 추가 요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은 그러면? 아니 지금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 저는 돈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경우가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 보고 자기네 국방비 대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괌 주둔에 하는 미군까지 우리가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국방을 우리가 떠맡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것이고. 예, 예. 게다가 우리 국가 재정 체계에도 교란을 줍니다. 예산 결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돈은 줬는데. 예. 그 국가 재정법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남의 나라 군대 국방비를 우리가 대주는 미국에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입니까? 이거 원조하는 나라에서나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국력이 약한 나라 도와주는 개념에서 할 수는 있어도 세계 최강국을 우리가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국제관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이거는 중대한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까? 그렇군요. 예, 이 점에서 이건 절대 우리가 밀리거나 양보하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